기술이 좋은 사람 정도로. 근데 이게 창석이를 쓱 보네요. 박근영 씨. 오늘 위험한데. 시국이 같은 거예요. 강수량 체크하는 거예요. 네, 역사 속 인물을 내뇌의 마음대로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그놈 115화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선생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 분석가 배사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전에 그 사회가 흉흉해질수록 배사훈 교수님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렇죠. 좀 안타까운 아이러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TV 틀면 나오세요. 워낙 네. 강력범죄, 흉악범죄가 늘어나가지고. 또 요즘 또 사고 친 그분이 계시고 네. 그래서 네, 이게 음주? 참 언급하기 힘든 그분이 그 그렇죠. 사건도 있었고 네. 교수님 말씀하셨던 건 이제 너무 유명한 대중 가수 트로트 가수의 얘기니까. 음주 뺑소니. 네. 근데 음주 뺑소니만 있으면 괜찮은데 뭐 거짓말도 하고 네, 맞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 자기 역할을 맡기고 매니저 운전자 바꿔 치기 그리고 있었죠. 본인은 어디 호텔 같은데 칩거하면서 그리고 그 상황에서 또 술을 사다 먹는 네네네. 네, 약간 이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이제 본인이 인정을 했죠.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좀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바쁘신데, 예. 그러니까 좀 불편하죠. 왜냐면 그런 거 나오면 계속 나가야 되니까. 진짜 불편하시죠? 아니요. 불편하시겠죠. 사회가 흉흉한데 주머니가 두둑해서 불편해요. 어떤 경찰 개혁이나 자랑스러운 경찰 이럴 때 사실 나가면은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렇게만 바쁘면 너무 좋을 텐데 네, 그렇지 않으니까.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세상이 흉흉하단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건 진짜 요즘 세상이 흉흉한 건지 아니면 이 뭐 매체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몰랐던 걸 알게 된 건지 전 늘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후반부 얘기가 많죠. 그쵸. 초연결 사회라는 개념을 요즘 아, 사회에서 네. 많이 쓰는데 네. 너무 그 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밀접하게 오는 초연결 사회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결국은 후자 가능성이 좀 높다. 이게 그러니까 더 민감도가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왜냐면 예전에 뭐 치안이 지금 같지 않던 시절에는 온갖 강력범죄가 암암리에 벌어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그럼요. 않고 그랬던 것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아유 80년대 인신매매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아, 나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인신매매범 때문에 뉴스에 연일 맞아요. 그래서 인신매매 조심해야 되는 어떻게 하면 조심할 수 있는지 매뉴얼도 초등학생들한테 당시 가르쳐 줬었어요. 오. 납치, 어린이들 납치도 많았고. 엄청 아, 많았고요. 네. 맞아요. 새우잡이배 이런 거 어렸을 때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예요? 그럼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런 대학생까지 그 납치 경계했었거든요. 네. 걱정돼서. 그래서 그쵸, 초딩으로 볼 수 있어서. 그건 좀 아니잖아요. 안심했어요. 군대 갔다 와서 좀 안심했어요. 창석이 대학생인데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심지어 대학생인데 흔들리더라고. 너무 더운 날이었어요. 지금은 담배 편히 사세요? 네? 지금은 편히 사. 아이씨. 아니 근데 저도 그 거문도라는 섬에서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 섬 주변에 진짜로 유인도이긴 한데 들어가면 못 잡는 그런 섬들 굉장히 많아요. 많았습니다. 들어가면 섬에 그 섬을 그리라고 해요. 30마일 안에 외워야 되니까 실제로 그 안에 30마일 안에 들어가는 섬이 30개가 넘어요. 거문도 주변에만. 근데 그런 데를 한 명 데리고 들어가면 끝입니다.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그죠. 네. 그 제 개그맨 동기 중에 이 유명한 사연이 하나 있는데 제 개그맨 동기 그러면 너무 요즘에 많이 나와가지고 몇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기면은 또 아니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예. 제 동기들이 강력 범죄 사건에 엮여가지고 진짜 비운의 기수인 건지 참 특이한 기수긴 한데 저희 그 같은 방송사 기수가 아니라 같은 연차의 한 다른 방송사 개그맨인데 되게 순수한 친구예요. 근데 이제 여자를 너무 만나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채팅을 해가지고 여자를 만났어. 불안한데. 그래서 만났는데 지역도 약간 좀 그 우범 지역이라고 일컫는 그런 곳이었어요. 약속 장소가. 그래서 가서 이제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되게 쑥맥이고 되게 착하고 막 이러니까 그 여자분이 한숨을 계속 푹푹 쉬더니 안 되겠다 그러는 걸 안 되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뭘 안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기회 주는 거니까 너 너무 착한 거 같아가지고 내가 참아 못하겠어서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라고 지금. 어머. 장기 밀면. 그래서
그 순간 느낌이 빡 와가지고 4층인가 그랬는데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따다다다다 내려왔는데 1층 딱 나오니까 앞에 봉고차에서 딱 열리면서 저 새끼 잡아. 우와. 그래서 도망 와가지고 우리 그때 그 같이 아이디어 하던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로 와가지고 막 얼굴이 사색이 돼서 이런 일이 내가 있었다. 근데 와. 무서운 얘기인데 근데 왜 이렇게 어. 웃고 계세요? 아니 뭐 그런 게 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나는 그게 영화 속에서만 있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와 근데 계속 물어보더래요. 근데 얘가 무직이고 지금 하는 일이 뭐가 있었는데 이제 개그맨 지망생으로 말을 못하니까 나 직업은 없고 그냥 뭐 준비하고 있어 이러고 뭐 신상 조사를 그 여자가 좀 딥하게 하더래.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딱히 뭐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지내는 친구라 연고도 없고 직업도 없고 그런 걸 다 확인했던 거지. 그다음에 이제 뭐 그걸 인신매매를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장기 매매를 하려고 했던 건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납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죠. 명확하죠 그거는. 네. 그래서 와 그때가 그래도 한 10여 년 전이긴 한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 전에 더 있었죠. 아니 지금은 전국이 CCTV고 사실. 맞아요. 막 이 치안이 굉장히 좋아진 거니까 이 정도인 거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만 가지 사건들이 이미 80년대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존재를 했죠. 사람 사는데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범죄 숫자는 줄었으면 줄었지. 네. 결코 지금이 가장 흉악한 사회는 아닐 것이다. 네. 근데 이제 워낙 많이 이제 이 언론을 통해서 뭐 하나가 맞아요. 이슈가 되면 온갖 SNS, 뭐 유튜브, TV 뉴스 이런 데서 떠드니까 이게 같은 사안을 갖고선 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니까 그 두려움 정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치안은 더 안전해졌어요. 좋아졌습니다. 네. 일주일 내내 똑같이. 사실 그 이제 명칭을 정확히는 이제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하죠. 예.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거만 생각해도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 급의 일은 지금은 안 일어나죠.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조선 시대 때도 치안이 좋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당연한 소리를. 그때는 아니, 진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어디를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면 못 찾죠. 못 찾잖아요. 네, 못 찾아요. 이런 경우들도 있고 실제로. 각시 투구꽃의 비밀 보니까 막 이렇게 각시도 치약 넣어서 막 과학적으로 검증하던데. 그때 과학수사 김명민 씨 없었나요? 무시하는 거야 지금. 오늘 또 맞췄던데. 조선 명탐정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과학이기 때문에 연결이 네. 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땡땡치고 과학은 이 시절에 존재하기는 힘드니까 네, 좀 다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제 안전이 사회 안전이 중요하긴 한데 너무 좀 우리가 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안전 중요하죠. 치안도 중요하고. 그럼요. 네. 자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그 망원동에서 그 북토크를 조촐하게 하셨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고. 예, 누가 그래요? 어디서 주소 듣고 작가님이고 가가 77페이지라고 하는. 예, 이게 두 명 뭐예요? 왔습니다. 2명. 진짜 그러니까 조촐하니 그냥 분위기 너무 좋았다고. 2명? 아니 원래 잡아놨었던 스케줄이 그 사장님이 수술을 하시면서 네. 여기 서점 사장님이 네. 급하게 옮겼어요. 2명 오셨. 네. 분위기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셋이. 여자분 2분이요. 개인과에. 강의 탈의하고 강의했대요. 그러니까 상탈. 제가 그래서 그냥 슥 한번 던졌죠. 아니, 벌거벗은 한국 사람. 벌거 벗기는 아니야? 아니, 내가 이제 슥 던졌죠. 아유 내가 여기 2분 앞에서 강의하는 거는 조금 좀 그럴 것 같으니까 그냥 나가서 식사하면서 역사 얘기하지. 거봐. 아니 왜냐면 그게 웃기잖아요. 원래는 이제 강의는 네.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게 좀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그냥 식사하면서 나누는 건 어때요? 극구 부정하시고 그럼. 강의를 해달라고. 그럼. 그냥 너랑 얼굴 마주보고 밥 먹기 싫어. 네 팬으로 온 거 아니고 역사 좋아서 온 거야. 역사 강의하고 갔어요 그냥 2시간 꽉 채워서 강의하고 강의 딱 끝나고 강의 끝나고 뒤풀이도 없었어요. 2분 오셨는데. 찐 역사 덕후. 예, 강의 내용 너무 좋았다고. 강의 너무 좋았다고 훌륭하다고 하고 서로 악수하고 끝나고 바로 집으로 저는 너무 민망해서 택시 타고 갔습니다. 혹시 대중교통 이용하다 또 만날까 봐. 혹시 술 먹을 수도 있으니까 참. 예. 지하철로 가야 되면 예. 괜히 같이 갈 수 있잖아 불편하게. 같은 말이 그러면은
빠르게 택시 타고 네, 카카오 택시 불러가지고 여기는 그러면 일어났습니다. 신검지가 맥인 거네. 네, 이거 굳이 얘기해달라고 왜 작가님 이거 넣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아무튼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재밌는데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럼요. 깔끔하게. 아니 그 저희는 일정을 몰랐어요.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희 채널을 아, 홍보하고 했을 네네네. 텐데. 예. 이게 빨리 바뀌면서 뭐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게 없었는데 네네. 좀 불안하긴 했거든요. 갑자기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날짜가 바뀌고 네. 홍보할 때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근데 너무 소중하네요 그 두 분. 중에 한 명이라도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독대 네, 독대. 과외 할 뻔했네. 아, 네. 역사 과외. 네. 어. 두 분 다 이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긴 했어요. 했는데 연령대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제 또래 분들 진짜요? 아 그래서 밥 먹자고 하셨네. 한 분은 어. 심지어 한 분은 송파에서 오셨고 한 분은 멀리서 오셨어. 저 거기서 오셔서 광주에서 야, 경기도 광주에서 그래도 뭐- 지하철 타고 2시간을 그렇죠. 저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가서 식사하면서 이 얘기를 아니라고. 아유 빨리 강의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단호하시라. PPT 연결해 주세요. 바로 꽂아서. 네. 아 근데 진짜 역사를 좋아하시네. 네네네 역사 좋아해서 오시는 분. 왜? 아 왜? 아 역사하게 밥 먹으면서 들어도 되거든요. 아니,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요라고 하셨어요. 아, 다음번에 강의도 의도적으로 좀 홍보를 안 해주고 싶네요. 아, 근데 나 너무 부럽다. 이거 내 에피소드였으면 좋겠다. 진짜 너무 탐난다. 진짜 어디 가서 얘기하면 빵빵 터질 것 같은데. 예예 그랬습니다. 진짜. 아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왜 자꾸 비유사의 그분들은 왜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네, 각자. 그럼요. 지금 듣고 계세요. 네. 네. 두 분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거의 과외였습니다 과외. 그래도 네. 보면 재원 쌤 한 명이고 그분 두 분이니까 그래도 말하는 화자와 청자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청자 숫자가 한 명이라도 더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건 괜찮아. 네. 예전에 제가 대학로에서 공연할 때 이제 신인 개그맨들 공연하는 공연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연료를 안 내고 그냥 들어와서 보고 나가시면서 후불제로 돈을 내는 공연이야. 만족하신 만큼. 와 그래서 뭐 100원 내는 사람도 있고. 버스킹이네요 거의. 그죠. 네. 이제 공연장 안에서. 근데 이제 평일날 공연하면 우리 공연하는 스텝은 막 한 15명, 20명 되는데 관객은 막 3명. 3명, 뭐 4명, 뭐 2명 이럴 때 있거든요. 이거 현타 시게 오는데 그러면 우리 그때는 또 이제 열정 넘칠 때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소랑 다름없이 똑같이 공연을 해야 된다라고 나가는데 계속 머릿속으로 아 씨발 존나 쪽팔리네. 왜 쪽팔릴 게 뭐 있습니까? 그 두 분도 어쨌든 보시러 오신 분인데. 아니 네. 아니 그분 두 분한테 너무 고맙죠. 근데 두 분이 이렇게 같이 따로 왔으니까 같이 앉아 있지도 않아. 따로 떨어져 앉아 계시단 말이야. 거의 끝으로 그런 분들 구석으로 가요. 그러니까 거의 내 시야에 보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객석이 되고 공연하는 느낌이 오고 현타가 시게 온단 말이죠. 그런 것보단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이거보다 자리는 가까웠어요. 어. 거의 바로 앞에 그러니까. 가해하듯이 이렇게 네. 했으니까. 김전 쌤이 강의를 너무 잘한대요. 지금 부산에 있는 그 크레타 서점 네. 친구한테 소개시켜줬는데 원래 준비한 강연 자료가 있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랑 사전 토크 조금 하다가 자료를 갑자기 바꿔도 되겠습니까 하고 바꿔서 여러 가지 그 레파토리가 준비되어 있네요. 부산 강연이 너무 좋았었던 게 그 크레타 그 서점이 강동훈 대표가 네. 굉장히 좀 뭐라 그러지 기존에 있는 그런 다른 북 콘서트랑은 느낌을 다르게 운영하세요. 그래서 그 50분이 넘게 오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소개를 다 시킵니다. 그 시간에 걸리더라도 그리고 내가 왜 이 강의를 들으러 왔고 어떤 강의가 듣고 싶어서 하는지 쫙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원래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강의안이 있었는데 네. 저는 어차피 뭐 대학 강의도 하고 이제 다른 데서도 강의를 하니까 강의안이 여러 개 할 거잖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들으러 오신 분들한테 오늘 준비한 내용이 안 어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럼 오늘 어울릴 걸로 제가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PPT를 바꾸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너무 놀라더라고요. 쟤는 그냥 뭐 이렇게 툭 하면은 나오나 봐. 근데 그때가 좋아서 이번에도 똑같이 써먹었죠. 그 싸이 공연 가면 마지막에 인사하고 갑자기 노래가 나와요. 그럼 싸이 씨가 이거 원래 이러고 인사하고 끝나는 건데 스텝이 실수로 노래를 틀었다. 근데 예술은 실수로 만들어진다 하면서 노래를 쫙 부르거든요. 근데 그걸 매번 하세요. 매번 실수를. 레파토리이시거든요.
이것도 강의야 또 표지만. 원래 이거 원래 준비했는데 원래 바꾼 게 원래 할 거였어 처음부터. 표지만 한 7개 달라. 아니 싸이 씨가 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네, 저는 다양한 강의가 있으니까. 아,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는 효소 때문에 먹기만 하면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 속이 불편하고 더불어 가신 분, 빵이나 라면, 밀가루 음식을 먹기가 힘드신 분이라면 카무트 100만 효소 사랑을 추천합니다. 효소 좀 드셔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계신 카무트 효소. 그런데 스펙과 가격 모두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까지 이런 효소는 없었습니다. 캐나다산 정품 카무트 효소에 단 한 포만으로 하루에 단 한 포만으로 100만 역가 수치를 확실하게 보장해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만 분해하는 것이 아닌 신기술 특허공법 글루텐 분해 효소로 라면, 빵과 같은 밀가루까지 분해합니다. 가격 또한 동일 스펙 제품 중에는 최저가를 보장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번 드시지 마시고 이제 하루 한 포 카무트 100만 효소 사랑으로 드세요. 네. 네. 새로 들어왔죠? 네. 이 카무트 효소라는 게 굉장히 핫하네요, 진짜로. 오.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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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작년에 이제 나이 먹으면 효소 먹어야 된다고 선물 받아서 오. 효소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확실히 뭐 살도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챙겨 먹는 게 좋다고 해서 네. 화장실도 훨씬 잘 가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경험은 그랬어요. 네. 이제 포 형태로 돼서 들고 다니시기도 편하고 3g 이렇게 딱 되어 있네요. 네. 작은 핸드백에도 들고 다닐 수 있는 스틱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카무트가 특이한 품종의 밀인데 이 슈퍼푸드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뭐 블루베리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카무트 밀을 통해 만들어낸 효소가 또 더 특별한 거죠. 그래서 일반 효소랑은 좀 다르게 특별한 효소라고 합니다. 아 이걸로 갈아타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100만 효소 사랑 카무트 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효소 좀 드실 분들은 좀 더 요즘 핫한 카무트 효소를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떤지 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걸로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밀가루만 먹으면 배 아프다고 맞아. 하고 네네네. 소화 안 소화 안 된다는 된다. 분들 진짜 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다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루텐과 당 함량이 낮고요, 단백질 함량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카무트라고 합니다. 네. 자 거기서 추출한 효소니까요. 자, 이 속이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하신 분들 또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소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효소 챙겨 드시면 훨씬 속 편한 하루를 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카무트 100만 효소 사랑이었습니다. 네, 주변에 손상된 손발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뭇거뭇 변색되고 두꺼워진 손발톱, 거칠거칠 약해진 손발톱, 울퉁불퉁 파고드는 문제성 손발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을 소개해드립니다. 8년 연속 미국 판매 1위였고요. 2023년에도 압도적 판매 1위를 하면서 이제 9년 연속 미국 판매 1위인 기업 캐라셀에서 국내외 임상시험과 특허 성분으로 인증받아 만든 캐라셀 패치입니다. 캐라셀 패치는 사용법이 정말 간편합니다. 문제성 손발톱에 붙이고 8시간 그냥 주무시기만 하면 관리 끝인데요. 다른 제품들은 바르고 닦아내고 또 바르고 그러다가 흘리고 묻고 관리하다가 귀찮아서 포기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캐라셀 패치는 붙이는데 5초만 투자하시고 8시간 집중 케어를 받아보세요. 노랗거나 두꺼워진 발톱은 전부 밀어내고 깨끗한 발톱이 자라는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더보기 링크에서 구매 후에 배송 메시지에 역사내 피셜 그노움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5월 31일까지 캐라셀 푸크림을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네, 자 캐라셀 패치입니다. 네. 자, 저 같은 경우는 새끼 발톱 재생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발톱이 안 좋을 때 러닝하면은 더 힘들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발톱이 지지해 주는 게 큰가 봐. 새끼 발톱이 좀 이렇게 괜찮아지고 나서 러닝하면서 많이 편해졌어요. 네. 그리고 발톱 같은 거 그냥 약간 주변부 살짝 노란 거 안 네. 씻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네. 다 문제성 손발톱이거든요. 하얘집니다. 이거 네. 붙이고 있으면 진짜 하얘져서 음. 약간 노랗고 변색되고 이런 게 그냥 원래 내 발톱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엄청 두꺼워지잖아요. 짧고 그것도 문제성. 네, 짧고 손발톱이에요. 굵어지잖아요. 제가 새끼 발톱이 그랬거든요. 짧고 되게 두꺼웠거든요. 근데 그게 개선이 되더라니까요. 참 네. 신기합니다. 붙이고 주무시기만 하면 됩니다. 캐라셀 패치. 오랜 또 이 집안일로 손발톱이 상하신 어머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 어머님들을 위해서 자, 효도 선물로도 좋습니다. 캐라셀 패치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여기저기 많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되시죠? 네, 내 보험 보장이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이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게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빠진 보장이나 중복된 보장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여주고 숨어있던 보험금, 청구 못한 보험금,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은 찾아드립니다. 여러 개의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서 나한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해 드릴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대1 매칭하여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JK6003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인터넷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팟빵에서 링크로 바로 연결도 가능합니다. 네. 자, 보험장도 토론에서 여러분들 보험 리모델링 하시고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돈 단속하시고 새로 보험 가입하실 분들은 여러 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서 좀 더 효율적인 가성비 좋은 나한테 최적화된 보험으로 가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거 하나로 엄청나게 많은 돈 1년치로 따지면 꽤 많은 돈을 여러분들이 세이브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상담만이라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544-5788 1544-5788 보험 장터였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자 어떤 건가요? 제목을 이제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뭐가 더 잘 팔릴지 고민을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세종과 장영실 뭐가 더 잘 팔릴까요? 세종. 세종이요? 세종이 네. 잘 팔릴까? 그럼 세종으로 하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바꾸는 내용은 이런 식으로 똑같은데. 내용 똑같은데. 야, 잔기술 봐라. 야, 잔기술 봐. 와. 세종이 더 괜찮겠어요? 그럼 세종으로 가겠습니다. 아니면 오늘은 이렇게- 세종과 과학기술입니다. 아니 자극적으로 시대상을 방언해서 R&D 예산이 모두 삭감된 현 시대. 장영실 때는 오, 좋다, 좋다. 괜찮은 거지. 그거 괜찮죠. 오늘 그러면 세종과 과학. 그러니까 아니 세종이 사랑한다. 줄어든 R&D 예산 그리고 장영실. 그러니까 세종이 사랑한 남자 장영실. 예. 이렇게. 오늘은 뭐 원래 준비해온 거는 둘 다예요. 세종이 있었기 때문에 장영실도 있었고요. 장영실 덕분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종 시기에 네. 땡땡치고 어떤 과학의 어떤 중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일단 장영실이라는 사람은 뭐 뒤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기록이 많이 없어요. 근데 기록되어 있는 거 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만 보면은 이 사람도 되게 좀 특이하고 궁금하게 만드는 사람이긴 합니다. 네. 그게 일단 뭐- 네. 그 신분이 높은 사람은 아니었죠? 몰라요. 어? 정확히 얘기하면 몰라요. 아, 몰라요? 모른다는 알 것 수 자체가 없습니다.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네. 원래 이렇게 그 뭐 고관 대작의 자녀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일단 옛날, 네네, 옛날에 위인전에서는 막 노비다. 어. 노비 출신인데 엄청 성공했다. 천출이다 뭐 어. 이런 거. 네. 그 이야기의 근거는 세종실록입니다. 어. 세종실록에는 관노의 아들로 나와요. 어. 그리고 엄마는 또 기생으로 어. 나오고.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원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족보는 원래 어. 뒤에 네. 뻥튀기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장영실의 족보를 또 보면은 어. 그렇지도 않아요. 어. 접붙이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 네.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 예전 선조 때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쭉 살다가 뭐 우여곡절을 또 겪어서 신분이 갑자기 좀 장영실 아버지 때 떨어졌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또 발견된 장영실의 기록에는 어. 지금 남아있지 않은 성씨 출신이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쟈영실 이렇게. 장영실. 쟈영실. 그래서 이제 네. 사성했다. 그 경주장씨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장씨가 없거든요 지금은. 근데 거기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릅니다. 알 수 없다. 네. 알 수 없다. 출신을 알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위인전으로 봤을 때는 잘 나가다가 가마 한번 잘못 맞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가마가 밑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네. 그 네. 타고 있던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네. 세종대왕이 떨어져서 다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좌천됐다라는 네. 건 사실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래요? 이게 마지막 기록이에요. 만든 장영실이라는 가마. 사람. 이건 사실이야? 장영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기록이에요. 어. 가마가 부서졌고요.
네. 다만 제가 왜 발음 맞고 발음 틀렸다 그러냐면 거기에 세종에 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가마는 부서집니다. 네. 가마는 부서지고 그것 때문에 장을 맞아요. 네. 장을 맞고 이제 파직이 되고 그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장현실은 완전히 설계당했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왜 그러냐? 자, 출신도 알 수 없어. 출신도 알 수 없는데 어떤 정도로 칭찬이 되어 있냐면 이게 세종실록의 기록입니다. 영실의 사람됨이 비단 공교한 솜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질이 똑똑하기가 보통보다 뛰어나서 매일 강모할 때는 나의 곁에 두고 내실을 대신하여 명령을 전하기도 했다. 이제 자격국루를 만들었는데 비록 나의 가르침이 받아서 하였지만은 만약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결코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세종의 언사입니다. 와 너무 총이하는데. 네, 엄청 좋아해요. 왕이 이 사람이라고. 네,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출신을 알 수 없어요. 근데 너무 좋아했어. 근데 미천한 것 같아. 그래서 막 승승장구를 해요. 몇 년 동안. 그러다가 갑자기 가마가 부서졌대요. 네. 알 수 없는 이유예요. 네. 그 다음부터 등장하지 않아요. 얼마나 소설 쓰기 좋습니까? 네. 그 영화에서 네. 나오는 것도 그런 것들이죠. 음모에 희생됐고 네. 뭐 이런 것들. 아주 많은 보통 생물 미상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생물 미상입니다. 그렇죠.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지 모르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장영실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아마 위원지 지금 당장 그 위인전 찾아보거나 아니면 그냥 네이버에 장영실이라고 쳐보세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선 최고의 과학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일단 그렇게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요? 일단 과학과 지금 기준에서 네. 과학과 공학은 다릅니다. 음. 공학과 기술도 달라요. 네. 그러면 장영실을 어떻게 볼 거냐? 네. 지금 남아있는 기록만으로 한다면 조선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기술. 테크니션이죠.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 싫어해요. 뭐라고? 과학자 또 그 역사하는 놈들은 또 저 삐딱하게 저.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큰 편견도 여기 포함돼 있다. 테크니션에 대한 이게 전태일 약간의- 편이랑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약간의 경시 네. 문화 때문에 이렇게 됐다. 노동자, 기술자에 대한 지금 한국 사람들의 편견이 깔려버리면 과학자보다 기술자가 못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오히려 반대구나. 과학자 말 아니고 기술자라고 얘기했다면 뭐야 무시하는 거 아니야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술자에 그럼요. 대한 직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갖고 있는 겁니다. 조선 최고의 테크니션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공학자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학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있었던 어떤 과학적 지식을 실용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네. 여기까지 있었을 것으로는 추측은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공학자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지금 남아 있는 기술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조선 최고의 테크니션입니다. 조선 최고의 기술자. 그런 표현 나는 좋은데. 네. 네. 그 이제 과학과 공학을 저는 이제 자연과학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대 애들 공돌이 새끼들. 갑자기 비야. 갑자기 비하 표현 쓰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뭐 단위가 다르다. 화학과가 제가 화학과인데 화공과 애들은 이제 화학과는 요만큼 저 센티미터, 밀리미터 단위 멋있고 이론적이고 그런데 공대 애들은 이따만한 드럼통 들고 다니면서 섞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우리는 아이씨 공돌이 새끼들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없으면은 이것도 의미가 없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아마 저희들의 이것도 이 비슷한 아까 김재원 선생님 얘기했처럼 그런 어떤 비하적인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문은 우선이고 기술 손재주는 천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사실은 그게 같이 가지 않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죠. 서로가 서로 다 연결되어 연결돼야 있고 되는 거지. 서로가 서로한테 다 도움을 주는 관계인데 이상하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종의 페르소나 아니었을까? 장영실이.
되게 멋진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땡땡치고 과학이 있다면 그 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조선 최고의 과학자는 아마 세종일 겁니다.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죠. 근데 이제 왕인데 사실 이 정사를 다 골고루 돌봐야 되는 입장인데 세종은 과학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 이거를 했다고 하기에는 오히려 부담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장영실이라는 페르소나를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대신 이루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래도 능력이 있었겠지 장영실이. 그래서 페르소나로 이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조금은 맞고 어떤 면에서는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일단 그림을 이렇게 쫙 그려주는 거예요. 누구? 과학자들은 원래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쫙 이론을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해서 쫙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공학과 기술과 만나야 현실화돼요. 그렇죠.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아마 장영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 속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천문 기구들을 장영실은 만들었단 말이에요. 직접. 그럼 그 만들어 보면은 실제로 사용해 보면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압니까? 그게 인식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좀 기술자로서 훌륭한 사람이라면 중국을 여러 번 가요. 중국을 가요. 네. 중국을 가는 이유는 명확해요. 중국에 있는 어떤 물건들 이런 과학을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당대 과학을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물건들을 보고 오게 해요. 네. 보고 옵니다. 네. 그럼 무슨 도면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또 다 수집을 하죠. 하죠. 근데 가서 실제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작동 원리를 봐야 돼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 와요. 똑같이 만져. 아. 근데 그거는 스파이잖아요. 봐요. 아니 근데 그걸 보고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맞아요. 일이지. 네. 맞아요. 이거를 예를 들면 해시계, 무시계, 뭐 이런 것들도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봐야지 구현을 할 수 있지. 그림만으로는 안 되거든. 우리 하다못해 유튜브만 보더라도 아, 저렇게 유튜브 토크쇼 재밌네 똑같이 해야지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이런 과학 기술이 들어가는 거는 더 힘들죠. 토크도 테크니션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테크니션 필요한. 두 명 앞에 놓고도 흔들리지 않는 강연을 할 수 있는 테크니션. 근데 어쨌든 중국 거 뺏긴 거네요. 자 이렇게 따지면은 중국은 이번 회차 앞으로 제가 네, 맞아요. 가져가 다. 근데 중국은 저기 그 아랍 쪽 아라비아 쪽의 것들을 베껴온 거예요. 뭐 하는 거지? 당대의 그 기술 그런 과학 기술의 어떤 총알 같은 곳은 아라비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네. 그리고 그게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나중에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를 열었던 피렌체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네. 그런 것들의 중심에는 지금의 아라비아 쪽이 있는 오스만? 거거든요. 네. 제국 그때는 때는 아니에요. 그 뒤입니다. 아무튼. 오스만은 뒤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걸 뭐 산업 스파이라고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산업 스파이인데 왜 그게 산업 스파이랑은 상관이 없냐면 이 시기의 과학은 지금의 과학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게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과학은 전통시대 과학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과학. 전통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전통 시대 과학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 우린 너무나도 쉽게 방금도 네네. 세종하면 와 최고의 조선 최고의 과학자. 네. 그다음에 조선의 과학 기술 이런 표현을 쓴단 네. 말이죠. 조선은 과학 기술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을까요? 드라마 보면 막 과학수사 했다고 범죄나면 조선시대 과학수사. 중국 곳으로 갑니다. 신기전 이런 거 보면 과학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과학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게 재현 가능성이어야 돼요. 재현 예, 가능성. 내가 한번 한 것을 누구도 똑같이 하면 똑같이 돼야 돼. 증명해내는 거. 증명이죠. 그 가능성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안 돼.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네. 일단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네. 일단 과학이라는 거 표현은 없는데 뭐 천문학, 의학, 뭐 무슨 농학, 그다음 군사 기술 뭐 이런 것들은 다 있는 거예요. 산재에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과학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 네.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는 과학이라고 하는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게 뭐예요? 과학이라고 딱 얘기 들으면 먼저 딱 생각나는 명제를 무엇인가? 세우고 응. 증명을 해내는 거죠. 방금 그 얘기는 아 그래요? 교수님이 하신 거고. 한 얘기를 똑같이 아니, 나눠 아니야 다른 얘기였어요. 과학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제 관상이요. 아 관상 관상 과학이다. 과학이지. 네. 침대인가? 침대는 과학. 그거 완벽한 원리에 대한 이해.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적 추론 이론. 네, 그러니까 경험적 추론은 하지만 아니면 이론적 추론이 안 되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딱 명명하기에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 뭐, 뭔가 새로운 어떤 이론을 세우는 거. 그런 무엇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요? 인류를 위해.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과학의 핵심이에요. 아, 사실 누구를 무슨 증명하기 네. 위해 뭐 이런 거는 다 있어요. 그런 거 왜 없겠습니까? 여기 이게 다 정근대인들 무시하는 거거든요. 정근대도 다 계산도 하고 다 해요. 다 증명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가 네. 지금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면 어렴풋이 생각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보입니다. 과학적 진보라는 걸 네. 과학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로서 가지고 있는 거죠. 발전. 어. 과거가 있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네. 그것이 방금 얘기해 준 것처럼 인류의 땡땡치고 무엇인가를 위해. 물질 문명이죠, 물질. 근데 세종과 장영실 했던 것들은 완벽한 과학인데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했을까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이 시절의 과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농사를 위해서. 농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 백성을 위해서라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원격 강화. 그렇죠. 오히려 그런 측면이 굉장히 세요. 권력을 위해서. 네. 이렇게 왕실이라고 하는 존재 혹은 이 나라 뭐 조금 더 넓게 보면 이 나라를 위한 건데 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건 결국은 왕조 국가예요. 그러면 이 왕조 이 조선 왕조가 안전하게 네. 운영되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땡땡치고 과학이라는 것은 그걸 넘어서면 안 돼요. 이게 왕조를 위협을 하는 무슨 기술이 그런 거를 국가에서 하겠어요? 근데 지금 무슨 그런 게 필요합니까? 네. 그런 거 상관없이 하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인류의 무엇인가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 발전을 위해서 여기서부터 이게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단히 큰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근데 정근대 동아시아의 과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되게 싫어하시지만 여러분들은 유교, 성령 이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이 시절의 과학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유교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유교의 끝은 왕도 정치거든요. 왕도 정치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의 발전만 있으면 돼요. 그것을 위한 겁니다. 유교 안에 과학이 있다고요? 유교 안에 과학이 있어요. 우리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조 뭐 무슨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예조 막 이런 것도 다 나눠져 있잖아요. 육조라고 부르는 그 안에 파트별로 다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사 각도 뭐 이런. 굉장히 정근대인들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조선인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천문, 뭐 역사, 네. 뭐 음양학, 의학 뭐 이런 것들은 예전, 네. 예 안에 들어가 네. 있고요. 농업 뭐 이런 것들은 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사기술 이런 거 병전 이렇게 다 파편화돼서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모든 것은 유교 경전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운영돼요. 이 안에서 운영되는 거죠. 다만 어디까지? 이 왕도 정치가 실현되는 데까지 여기까지의 기술 개발. 여기까지의 기술 개발이. 그렇기 때문에 전통 시대 조선에서의 과학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느냐? 땡땡 치고는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땡땡 치고. 근데 지금 우리의 과학이랑은 좀 다르다. 다르다는 걸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 시기의 과학이 설명될 수 있어요. 네. 다 세종 시기의 과학하면 막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되게 번창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의문이 들어야 돼요. 왜 세종 때 과학이 이렇게까지 번창했는데 그 이후로는 왜 발전하지 못했지? 그럼 한국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근대화도 빨리 되고 과학을 기준으로 막 이렇게 되게 특이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아닙니다. 세종 시기의 과학은 조선 그 세종 이후로도 그때 세종 때 만들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땡땡치고 조선과학의 표준이 돼요. 표준이 됩니다. 필요한 시기였구나 발전이. 그렇죠. 방금 네. 모든 걸 다 설명해 준 겁니다. 필요한 시절이었습니다. 왜? 세종은 4대 왕이에요. 조선의 4대 왕. 초기죠, 초기 완전 굉장히 초기. 초기예요. 이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나라에 표준을 만들어야 돼요. 이 새로운 나라가 제대로 된 왕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때 만약에 못했다, 네. 망합니다 나라는. 그러니까 이때 근간을 표준화가 만들어야 되는 시기에. 예. 근간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이때 아니면 힘들어요. 이때 기반을 닦아야 돼요. 네. 그러면 이때의 땡땡치고 정근대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조선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 표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했던 시절이었고 네. 이때 세종은 그걸 해낸 거죠.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 초기에 근간 잘못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힘들잖아요. 뭘만 말하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왁구가 잘못 짜였어. 근데 생각해 보면 막고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 한반도의 역사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100년이면 100년이란다. 지금까지 이걸 따져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역사예요. 70년밖에 안 됐어요. 완전 초기라고 네네네네.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네. 지금 근간을 만들어 나가는 시점입니다. 네. 네. 왜? 걱정이네요. 지금까지의 페이스는 좋았는데 최근 몇 년이 걱정된 거죠, 뭐. 좋았다 안 좋았다 했죠. 네. 그 초반에 안 좋았지. 조선 싫어하잖아요, 사람들 되게. 근데 조선의 한계는 그렇기 때문에 세종의 한계이기도 한 거고요. 반대로 세종의 치적이 있다면 우리 세종의 치적은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세종 되게 네. 훌륭한 성분이고 막 하잖아요. 그건 조선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이 그만큼 받쳐줬기 때문인 겁니다. 그건 두 개가 절대 따로 놀 수 없어요. 나는 조선이라는 나라 너무 싫어. 근데 세종은 너무 좋아.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조선이라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세종이라는 성군이 존재할 수 있었고요. 조선의 한계점도 마찬가지로 세종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세종은 왕이에요. 네. 왕조 국가 안에서 왕입니다. 네. 그러면은 한계점도 분명한 왕이라는 걸 시대적 한계죠. 한계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걸 같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종 시기의 과학 번창합니다. 땡땡치고 과학 훌륭하죠. 그거는 반대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유교적 어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유교 왕도 정치 막 이런 게 그 안에서의 번창한 과학이에요. 그걸 서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선 너무 싫어하지 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네. 그렇게 싫어할 필요가 뭐가 있어? 저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제. 근데 조선 말기 역사 때문에 대부분 좀 싫어하시는 거지. 사실 뭐. 세종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어. 아니 한계도 있다. 세종은 한계도 명확한. 아니 예전에 인물이고. 세종 이야기를 저희가 제대로 다룰 때 선생님이 그때도 얘기하셨어요. 과연 세종이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었던 사람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진 않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 시대에 정말 훌륭했던 사람인 것과 그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 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지 않나요? 박열. 지가 좋아한다고 야 너무 과대평가하네. 박열 키 작았어요 혹시? 왜 이렇게 좋아해? 사진 찍을 때 허벅지에 손 올리고 찍었잖아요. 불가능했던 걸 하는 남자.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은 누군가가 있다는 어우동 같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좋네요. 그렇지 어우동 같은 오히려 이런 사람이 시대적 한계 시대적 한계 명확하게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아유. 시대는 어떤 여성의 어떤 정절과 이런 것들을 억압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네. 족가라 그래.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진짜 그런 사람이지. 진짜 내가 사랑하고 어. 싶은 사람 내가 골라가지고 어. 내가 섹스할 거야. 그건 지금도 사실 받아들여지기 힘든 여성상인데 네.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대단한 혁명가입니다. 몇백 년을 앞서간 혁명가지 사실. 그런 사람이 시대적 한계를 조금 뛰어넘은 거죠. 근데 왕이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게 아니라 네. 불가능이지.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나라가 망하지. 맞아요. 근간이 흔들리는 건데. 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어. 그런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세종과 과학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 땡땡 치겠습니다. 과학을 계속 과학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세종이 조선의
과학의 표준과 기준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렇게만 평가해 주면 돼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어떤 기준 다 세종 때에 만들어진 무엇인가로 기준점을 잡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때 만들어진 거 그 해시계 아세요? 해시계 네. 알죠? 해시계. 음. 그거 전국에다가 막 뿌리거든요. 네. 어. 근데 그거 지금 딱 그 시간을 재면 정확하게는 20몇 분인데 정확한 그걸 모르는데 20몇 분이 차이가 나요. 어. 네. 지금이랑 네. 왠줄 아세요? 왜죠? 지금의 시간 기준 표준 시간은 네. 한국은 어. 도쿄 기준입니다. 도쿄. 지금 도쿄시 예, 기준이에요. 예. 아, 그러니까 한국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정확하다는 얘기. 그렇죠. 예. 어. 근데 그때 그 표준을 잡은 사람이에요. 어. 그때 그 표준을 잡은 사람이거든요. 자오선. 서울 기준으로 딱 하면은 어. 해시계로 만약 이렇게 딱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동경시에 우리는 우리는 지금 동경시 쓰거든요. 동경시랑 한 20몇 분 차이가 난대요. 어. 자오선. 야, 그럼 엄청 정밀했던 거네요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죠.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명확합니다. 어. 네, 근데 이제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몇 년 전에 북한이 한번 바꾸려고 한반도 기준으로 했어요. 네. 한다고 했다가 시간을 다시 걸렸어. 되돌렸었죠. 네. 그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고 이게 표준 그게 그래서 할 거면 그게 위아래 문제예요. 둘 다 남북 다 같이 하면 네. 되고. 지가 다 바꿔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죠. 자, 그 뭐 해외 수출 같은 거 사업하는 수입 수출 같은 거 사업하는 무역회사 같은 데 가면 도쿄, 런던, 뭐 이렇게 뉴욕 시계 시간이 이렇게. 여러 개 붙어 있거든. 그러면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은 평양, 그럼요. 뭐 이렇게 서울, 뭐 전주 뭐 이렇게 해서 국내도 몇 개 있어야 돼 시계가. 그게 표준화입니다. 어. 이때는 조선만 표준화해도 돼요. 조선만 표준화하면 돼요. 음. 조선 안에서만 표준화가 되면 돼요. 네. 근데 방금 그 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조선만의 표준화가 왜 필요했지? 음.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네. 그 이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북경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한번 사고가 납니다. 세종 때. 무슨 사고가 나죠? 일식이 네. 있다라고 예측이 됐어요. 어. 그건 다 정근대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네. 일식 언제 할 건지 다 예측합니다. 네. 일식 일어나는 거 예측을 해요. 네. 몇 시, 몇 날, 며칠, 몇 시에 일식이 있을 거다라는 거 예측을 딱 했어요. 네. 딱 봤는데 15분이 차이가 났어요. 어. 왜? 북경시 기준으로 했거든요. 아. 북경의 지금까지의 문서 기준. 모든 그 계산들이 중심이 북경이었던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시간 했던 사람들 했던 사람 나중에 그 매 맞아요. 15분 늦어가지고. 늦은 사람. 근데 왜 그러느냐? 야, 나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많이 죽었어. 초년에 죽었겠는데. 죽이진 않아. 15분 세종은 그랬다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단순히 창피한 것도 있겠지만 그 네. 창피함이 뭐냐면 임금은 하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네. 이 하늘에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자, 네. 이거 되게 또 보세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 빼놓고는 다 공부해가지고 시험 쳐서 올라온 사람들. 그럼 왕은 도대체 왜 어. 다른 사람들 다 시험 치고 공부해가지고 절차에 맞게끔 어떻게 보면 취업한 거잖아요. 네. 공무원 취업한 겁니다. 네. 왕만 천부 권력이네. 네. 왜? 왕권 신수설. 뭐 그렇게까지 이제 그건 이제 유럽 기준이겠지만 그것과 뭐 비교하자면 비교할 수 있게끔 하늘에서 난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난 사람. 그러면 이 하늘이 어떻게 움직이고 아. 이 하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임금이 모르면 어떡해요. 아. 하늘에서 났는데. 네. 근데 15분 늦은 거예요. 이 새끼 누구야? 어. 계산은 새끼 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근데 15분 늦은 것도 그때 당시엔 큰 일이었다는 게 놀랍네요. 창피하지 않았겠어요? 계산 쫙 해가지고 임금이 어. 야 일식 행사 준비 딱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딱 있는데 15분 근데 그 15분은 해시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해시계가 아니라 어. 천문학을 공부한 겁니다. 어. 천문으로 계산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언제 그러니까 달과 해가 만나는지. 15분이 늦었다라는 건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은 뭘로 어떤 시계로? 그것도 다 중국에서 해놓은 그 시간 기준점이 있는 거죠. 어. 이때도 표준이라는 거는 있습니다. 네네네. 표준이라는 건 다 있어. 아. 15분 동안 진짜 속 탔을 것 어. 같은데. 이때도 1년이 365일이라는 거 다 알고요. 네. 그걸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도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개념 정도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보다 똑똑하네요. 네. 그때 그 네. 사람들이. 다만 이제 그런 거죠. 뭐 딱 뭐 지구가 있고
우리는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고 무슨 뭐 은하가 있고 뭐 이런 것까지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대충 1년이라고 하는 게 365일이고 언제 어떤 그 기후적 변화가 생기고 네.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나눠야 되고 하루를 나누면 시분을 어떻게 나눠야 돼 이거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라비아에서는 이미 다 60진법. 네, 그럼 다 진법이랑 이런 거 다 있는 상태예요. 네. 다 있는 상태 때문에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산이 틀렸던 거죠. 그걸 갖고 계산했을 때 기준점이 태양이 북경에서 바라보는 태양이랑 서울에서 바라보는 태양이 다름에도 북경 기준으로만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삐꾸가 난 거죠. 삐싸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 초예요. 그러면 요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새로 섰고 그러면 우리 기준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세종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종의 이제 시대적 한계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세종은 명확한 유교빠입니다. 네. 거의 뭐 조선 최고의 유교 빠돌이, 네. 성리학 빠돌이. 네. 그런데 유교적 보편성대로 하면 15분 차이 나도 중국이 기준이어야 돼요. 천자가 그지. 천자가 기준이어야죠. 그죠. 이 15분의 차이가 왜? 북경에서는 저렇게 본다는데 네.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과학이라고 하는 걸 땡땡 치고 우리의 천문학, 우리의 역학, 우리의 무엇인가를 만들 것이냐에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중국에서는 엄청 싫어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우리 기준을 따라야지.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이러면 이거 두 개를 말을 맞춰야 돼요. 네. 말을 맞춰야 됩니다. 네. 세종 입장에서는 말을 맞춰야 그죠.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한번 그걸 먼저 튀어놨어요. 아버지 또 이방원이지 않습니까? 네. 이방원 세거든요. 네. 우리는 중국 영토 안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이미 태종 때 이야기를 해요. 그 해외 지국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네. 해외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국이 아니야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우리는 외국의 번왕이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때립니다. 세종도 그걸 받들어서 계속 그 여기서 이제 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때 나오는 말이 뭐냐면 기본 사상은 유학과 중화 질서를 따르지만 풍토부동, 풍속부동, 성기부동이라는 말을 써요. 풍토와 풍속은 다르다. 선기부동에 꽂혔어요. 선기는 움직이지 이거, 않는다. 이거 연구하시는 그러면 누워 있는 상태. 이거 정답.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이거 제일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갖고 말장난하는 거 진짜 아 싫어하세요. 그래요? 진짜. 그런 것도 우리 건드려줘야지.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렇죠. 저는 웃지 않겠습니다. 선기부동 자세. 그 본성과 기는 소리 다르다. 소리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소리가 다르다는 네. 거예요. 이게 다르다. 유교적 보편성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풍속도 다르고 풍토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화를 더욱더 잘 이해하는 거야. 중화를 충실히 이행하던 거다. 중화를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거 다른 것도 알아야 돼. 라고 포장을 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네. 안 그래도 이제 4대 왕이기도 하고 이제 조선 초기도 하니까 그러면 이미 이렇게 다 닦아놓은 거예요.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쭉 닦아놨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을. 네. 풍토 다르니까 농업과 관련된 기술들 쫙 조사해. 그래서 만드는 게 추국이 이런 거예요. 비가 언제 얼마나 와야 되는가. 추국이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그 생각하면 네. 물통이에요. 물통이에요. 그냥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1년 동안 어떻게 왔는지만 체크하는 거니까. 근데 이 생각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걸 잰다는 생각 자체가 그리고 기준을 만들어서. 이게 똑같은 통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전국이 다 똑같아야지.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몇 센치의 어. 높이, 몇 센치의 넓이. 이게 물론 그때는 센치가 아니고 뭐 척과 자로 네. 했겠지만 요거를 갖다 놓고 왜냐 어디에는 비가 옆으로 튀어가지고 튀어나갈 네.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다 체크해서 뭐 튀어나가고 이런 것들을 계산한 다음에
그런 거랑 상관없이 똑같이 강수량을 잴 수 있는 네. 기준점을 만든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걸 전국에다가 해서 이제 농업 관련 어. 별거 아닌 기술이라는 표정입니다. 별거 아닌 어떻게 기술이라는 하셨죠? 표정인데 그거 기술이랑 상관없이 그 생각이 특이하다, 생각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표준점을 잡아 나가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때 당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엄청 다른 차원이죠. 네. 그거를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고 우리의 기준점, 풍속, 풍토, 그다음에 뭐 성기 뭐 이런 것들을 왜요? 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얘기하지 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중국과는 다르고 이것을 어떻게 유교적 보편성 내에서 이해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집현전 학자들인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들이 땡땡치고 과학자들이죠. 이들이 과학자들이에요. 세종과 함께. 그다음 세종은 특이한 게 세종은 다 자기가 꼭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집현전 학자들은 야 내 생각이 이런 거 같은데 똑똑한 애들 몇 명 모아놓고 야 한번 굴려봐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약간 그 일론 머스크 같다 그래야 되나? 위험합니다. 아 왜요? 일론 머스크 이상한 사람인가? 요새 워낙 구설이 워낙 많아서. 구설이 아 그 많아가지고 주식 시장에서 되지 말고 그런 거는 상관없이 일할 때 성향. 네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들어가서 본인도 같이 하고 네. 일일이 다 체크받고 내 이야기 꼭 다 전달하고 와, 좀 피곤한. 네, 뭐 좋게 말하면 열정 넘치는. 엄청나게 열정. 그리고 네. 그런 거 다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보고 있으면 그 누구보다 똑똑해요. 그 누구보다 그걸 다 잘 이해합니다. 네.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학자 집단들, 조선의 과학자 집단들이 집현전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 모여 있는 겁니다. 뭐 천문 역사학, 지리학, 그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이거 지리지 이거 다 과학이에요. 당대 과학이에요. 네. 이것도 사실 중국에도 있죠. 네, 중국 기준에서 보면 니네들가 왜 천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돼야 되는데 니네 거를 굳이 뭐하러? 조선에 인간은 살수 맞는 있는데. 지리지를 만든 거. 네. 자 우리는 풍속이 다르고요.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천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떠받들기 위해서는 우리 거 잘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출판 인쇄 이런 거 다 이때 이제 표준과 기준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거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훌륭한 기술자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장영실입니다. 장영실입니다. 어디 출신이냐 몰라요. 그런데 세종실록 세종 15년 9월 16일 기사에 유일하게 세종의 출신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장영실에. 장영실에. 장영실은 그 아비가 본래 원나라의 소주 항주 사람이고 네. 어미는 기생이었는데 공교한 솜씨가 보통 사람의 뛰어남으로 태종께서 보호하셨고 나도 역시 이를 아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태종 때부터 활동을 했구나 장영실이. 전 세종이 뽑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미 태종 때 관노였으니까. 관노였기 때문에 뭔가 만드는 거에 대한 출중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된 거예요. 아무튼 아, 손기술이 좋은 사람 정도로. 네. 근데 이게 창석이를 쓱 보네요. 장영실. 오늘 위험한데. 왜 손기술? 왜? 같은 손기술인데. 네. 창석이는 정확히 말하면 손가락 기술이죠. 예. 네. 치구기 같은 거예요. 강수량 체크하는 거예요. 아 딱 보면은 오늘 몇 미리 올지가 보이는 거예요. 추구지라고 하죠. 추구지. 손가락 진짜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게 허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생의 소생을 상위원에 임용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관직을 줄 수 없다. 조말생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무리는 상위원에 더욱 적합하다 하여 두 의논이 일치되지 않으므로 내가 굳이 하지 못하였는데 나중에 유정현이라는 사람이 상위원에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하기에 내가 그대로 따라서 별자 임명하였다. 이게 처음으로 장영실이 관직에 오른 기록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노비라는 거. 그리고 어머니는 기생이다.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출신이 좀 미천한 사람, 조선시대 네. 기준으로 미천한 사람인데 하나 더 아비가 본래 원나라 소주 항주 사람이었다. 외국 사람이다. 외국 사람이었다. 그럴 수 있죠. 화교 느낌이 근데 있을 것 같아요. 원에서 뭔가 지식인이었던 사람이 조선에 와서 뭐 흔히 말하는 기생을 만나서 애를 낳고 이런 이 얘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이 이야기를 받아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아산장 씨예요. 아산장 씨의 그 족보를 보면은 그거를 살짝 비틀어 놓습니다. 다르게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기 위에 시조가 원나라 아니고 송나라다. 중국의 송나라의 대장군 출신이고 조선으로 와서 그 사람의 8세 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장영실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나라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게 제대로 모르고 쓴 거고 우리 조상은 원나라 사람 아니고 송나라 사람인데 몽고족이 아니다. 예, 아, 예. 원이면 또 뭔가. 예, 중화라는 중화다 거예요. 중화. 정통 거기서부터 중화다. 왔고 온 다음에 한 8대 정도로 살았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었던 집안이고 그의 아들이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왜 관노냐? 죄를 져서. 뭐냐면 여말송채 원래 고려의 명문 가문이었는데 네. 몰락해서. 고 여말선초 시기에 아버지 때 건국을 반대했다. 그래서 이방원한테 숙청을 당해서 네. 아버지가 관노가 됐고 엄마도 평범한 사람인데 기생으로 급을 떨어뜨려 놓은 거다. 네. 근거는 없습니다. 그건 자기 주장이에요. 약간 쓰려고 포장한 거 아닌가요? 아산장 씨 분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저는 문제 굉장히 저는 민감해요.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네. 네, 이거 잘라주세요.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기록이 하나 최근에 네. 드러났습니다. 뭐죠? 이게 그 지금 제주박물관에 계시는 이제 강민경 학예사의 논문이에요. 네. 강민경 선생님 저랑도 친한 분인데 어. 이분이 얼마 전에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그게 네. 뭐냐면 제명록 현판이라는 게 있는 거였어요. 원래 있는데 네. 최근에 그거를 그 이렇게 쭉 한번 보수. 본 거죠. 내용이 뭔지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거기에 장영실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는 오. 기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혹은 장영실 자는 실보고 생년은 계유다. 본가는 경주인이다. 라는 굉장히 짧은 기록입니다. 경주인이라고요? 그럼 경주장 그러니까 장영실은 실보라는 자를 가진 경주장씨고 이 원래 생년몬 미상이었는데 생물 미상이었는데 생년이 나온 거예요. 계유인이야. 1393년 태주 2년 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쭉 보면 경주장씨는 안 나와요. 그런 게 없지. 아무리 뒤져도 경주장씨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게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안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뭐지?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기록이 잘못된 기록이거든요. 네. 애초에 잘못된 애초에 기록이나. 잘못된 기록이거나 왜냐하면 이게 이 조선 후기에 이렇게 쓰여진 거기 때문에 현판이. 잘못된 기록이거나 아니면 요때 경주장씨로 사양을 한번 받았다가 이 사양을 고향을 받는 네. 왜냐면 장현실은 워낙 뛰어난 거를 했다 보니까 네. 아마 세종이 사양을 해줬다가 아. 장영실이 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장 맞고 쫓겨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가문이 몰락하면서 아예 이- 없던 일로 됐다. 경주장 씨가 아산 씨에 투탁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투탁이요. 그러니까 이제 성씨를 그냥 아예 그쪽으로 넘겨버린 붙여버린 거죠. 족보 장영- 사고 팔 때. 장영실이 어떤 논란 없이 끝까지 잘 이렇게 살아남았으면 경주장 씨가 있었겠네요 지금까지도. 알 수 없죠. 이게 사실이라면. 그게 맞는 네. 건데 이게 근데 이 현판에 실린 다른 사람들 기록들을 봐도 안 맞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믿는다? 그것도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열어주는 하여튼 그 현판이 그 현판은 누가 작성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이게 나중에 이 제명록 현판이 400년이 지난 뒤에 제작이 된 거라서 네네. 이게 아마도 그 사이에 일어났었던 많은 일들이 다 여기에다 적혀져 있는 건 아니라 모든 기록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은 남아 있는 겁니다. 아. 그 왕실에 있는
현판이긴 해요. 네. 그럼 궁궐에 있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들이 썼겠네. 나는 뭐 이름이 홍보람이라고 공무원 마음대로 여자로 해가지고 7살까지 여자로 살았는데 뭐. 최근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뭐 그땐 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나중에 한 1000년 뒤에 위인으로 네. MC 장원을 이제 네. 해봤는데 기록이 이상한 거야. 그렇지. 원래 홍보라 여자야 초등학교 여자. 때 7살까지 여자였는데. 유치원 때 기록으로는 이름이 홍보람이래. 어. 근데 여자로 여자. 돼 있어. 어. 이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 상상을 할 수 있는 어. 거죠. 그렇죠. 한번 수술했나. 그런 논문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놈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네. 8세의 홍보람은 어느 워낙 대단한 사람이라 자웅동체였나?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남자일 수도 네. 여자일 수도. 평생을 트랜스젠더로 살아갔던 누군가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상상의 영역. 방송 봤더니 막 계속 가슴 얘기를 해. 가슴이 크다고. 진짜 다 가진 자였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랬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일단은 장영실의 어떤 출신이나 뭐다 하니까 딱 잘라서 이 사람은 이랬던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할 수 없어요. 네. 그랬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명확하게 짚을 수 있는 건 이때 실록에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당대의 신분은 미천했다. 그건 명확하다. 네. 그리고 미천한 것에 비해 음. 실력이 대단히 뛰어난 기술자였다. 요거까지는 이제 네. 사실인 겁니다. 근데 이제 태종 때부터 일을 했는데 눈에 띄었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지금도 네. 그냥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야 저기 똑같이 저렇게 생긴 거 한번 만들어봐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똑같이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기술이 막 좋은 사람. 네. 아니, 왜요?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안 했지? 이게 뭐야? 이거랑 이거 차이 뭐예요? 손기지 좋다는 표현이 그닥 뭐 깔끔한 그러니까 전달력이 안 좋아. 좀 전달력이. 그랬죠. 네. 손기술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그거를 사실 바라보는 눈도 좋아야 돼요. 세종은 그걸 본 거죠. 우리 아버지 때부터 여기 일했었던 친구가 있다는데 저 한번 보자. 했더니 잘 만들어? 오케이. 중국을 보냅니다. 유학을 바로 보내는군요. 유학이 아니에요. 산업 스파이로. 좋게 얘기해 주세요. 좀 뺏기러. 신문물을 가서 네가 과학 문익점으로. 견문. 그런데 갔다가 왔는데 네. 똑같이 만드네. 이야. 이게 진짜 이것도 능력이지. 엄청난 그럼요. 능력이지. 이게 물론 당대의 서책이나 견본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미 그게 이제 장서각인데 이걸 엄청 많이 모읍니다. 세종은. 그냥 주변에 있는 그런 서책들 모으는 것도 덕후예요. 책 모으는 거 덕후거든요. 쫙 모아요. 그러면 아마 이건 추측입니다. 도면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었을 거예요. 실물만 못 봤던 네. 거구나. 다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작동하는 원리라고 하는 거 가서 구현되는 거를 봐야 좀 뭐가 될 거 아니에요. 네. 보고 왔더니 이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것만 좀 보면 나 이거 그대로 할 것 같은데 해서 갔다 왔는데 이거 저거구나라고 해서 딱 해서 만들었는데 작동을 하더라는 거죠. 작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네. 그거를 보고 와서 아까 그 기록은 그대로 가서 만든 거를 보고 세종이 얘는 좀 이 정도면 뭐 지금 좀 미천한 신분인 것 같은데 네. 관직 좀 주어서 내 옆에 좀 끼고 돌게 좀 하자라고 한 것 같아. 근데 그거 갖고 싸운 거죠. 네. 그거 갖고 싸웠던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정오품 상의원 별자로 임명이 되면서 관노 신분은 벗습니다. 요때 나이가 원래 기준으로 아까 그 현판 기준이 아니면 한 40대 전후인데 현판 기준으로 하면 30대예요. 이야. 30세 때 요걸 네. 갖는 거거든요. 아무튼 요 무렵에 관직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네. 그냥 단순히 이제 관노에서 이제 기술만 이렇게 뭔가를 물건을 만드는 사람에서 관직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승승장구를 해요. 한 10년 정도 쭉 하면서 정삼품 대호군까지 오릅니다. 많이 올랐네. 종삼품이면 네. 당상관이에요. 그렇죠. 장차관급으로 올라가. 엄청 엄청 올라갔네. 높은 거지. 엄청 높은 겁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그죠. 주변에 응해도 엄청나고 네. 뭐 저 지금도 서울대 출신 아니거나
좋은 대학교 안 나오면 그럼요. 은근슬쩍 언론도 그렇고 무시하는 풍토가 있는데 이때는 뭐 관모의 엄마가 기생이다. 어. 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좀 예쁘셨을 거 말고는 뭐.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서 같이 만드는 게 아까 말했던 이제 뭐 안구일부죠. 이제 그 해시계.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성역자들이 사실은 기술의 어떤 이론적 토대는 마련을 하고요. 세종이랑 그거를 똑같이 그려서 똑같이 만드는 역할은 이제 장영실이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딱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장영실이라는 사람의 손기술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게 자경로예요. 물시계거든요. 아 예. 그 혹시 보셨나요? 요렇게 막 용 그려져 있는 네, 큰 맞습니다. 통 두 개 막 어. 이렇게 있는. 예. 그게 원래 물시계는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또 다 하면 또 사람들 또 실망을 많이 하실 건데 일단 이렇게 생긴 거는 중국에 있어요. 네. 중국에 있고 예전부터 물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시계가 되게 귀찮은 작업을 필요로 해요. 네. 또 물을 일단 계속적으로 계속 채워줘야 되고 채워줘야지. 그다음에 그 손이 어. 그 사람의 손을 많이 타야 되는 기계였는데 이거를 그 11세기쯤에 중국에서 한번 물레바퀴로 돌아서 자동으로 하는 물시계를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빠진 물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채워질 수 있게. 그렇지 사람이 채우는 게 아니라 순환 구조로. 계산을 다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하는 걸 합니다. 근데 그게 이 사람이 그 송나라의 소송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들고 죽었어요. 어. 이 사람 안에 못 만들어. 아. 설계도를 안 만들어. 아. 너무 복잡해서 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없어졌다가 한 12세기, 13세기 무렵에 아까 말했었던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이 쇠로 이렇게 그 공이 이렇게 굴러가지고 뭐 이렇게 뭐 네. 하는 거를 만들었대요. 네. 근데 그게 다시 중국으로 전해지고 네. 명나라에는 요런 게 있었던 거죠. 그걸 봅니다. 장영실에 가서 본 거예요. 네. 물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어. 나오는 그런 게 있네. 그럼 이거 내가 예전에 봤었던 이런 거랑 합쳐가지고 만들면 되겠는데 해서 만들었는데 작동이 된 거예요. 어. 작동이 된 거. 보셨어요? 작동하는 거? 작동하는 못 거 봤죠. 못 보고 위인전에서 생각나요. 엄청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오 드디어 작동했다 막 이런 거. 어. 꼭 이게- 나온 에피소드. 이 물바지 통에 물이 이렇게 고이면은 그 위에 떠 있는 그 잣대가 점점 올라가면서 눈금을 향한답니다. 눈금을 이렇게 딱 하고 툭 치고 이 쇠구슬이 구멍으로 굴러 들어가서 떨어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막 사람이 나와요. 어. 오 이렇게 하고 막 인형 같은 게 나와가지고 막 작동하고 12지 그러는 거예요. 신상이 나와서 네. 아, 우리 예전에 그 뻐꾸기 시계 네, 같은 그런 원리구나. 식으로. 그런 식으로. 특정한 타이밍이 되면 뭐가 네. 나와서 그 여러분들 디테일했대. 엄청 디테일한 거죠. 이게 그 여러분들 그 유럽 여행 가면 네. 그 뭐 프라하나 이런 데 가면은 항상 성당 네. 쪽 가면 시계를 꼭 봐요. 보신 적 있어요? 체코를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뭐 유럽에 유럽을 가본 적이 없어. 유럽을 가본 적이 있죠. 어. 이렇게 툭 나와서 퉁 치고 네. 들어가고 이렇게 돼.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거기 꼭 성당 근처에 있는데 그 당시의 시간을 알려주고 이거를 좀 뭔가 이런 어떤 그 자연 원리를 관할하는 곳이 네. 성당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세종이 이걸 만들었었던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조선 이 땅에서 어. 시간을 관리한다. 그건 나야. 왕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왕이 시간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디테일하고 엄격한 그게 돌아가는지를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 그걸 장영실이 통제하는. 굉장히 특이하게 용문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탁 하고 이루어낸 거죠. 네. 세종 입장에서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원래 이거는 철 스프링 하나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게. 네. 근데 그거를 수압의 원리로 돌아가면서 그걸 만들어낸 거지. 그 원리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수압의 그 상보 관계를. 네. 화학과 들어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제일 처음 들어가면 물 한 방울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요. 가격이요? 무게를? 아니 물 한 방울이 네. 한 방울이 몇 개 들어가야지 한 양동이를 채우는지를 계산을 하게 해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세팅 그러니까 수압과 이거를 계산하게 하는 거죠. 훈련이에요, 훈련. 한 방울을. 화학과에서 그걸. 네, 그렇게 해갖고 이제 말하자면 수압의 원리가 정확히 얼마인지 하는 거죠. 물리학과도 아니고 화학과에서 그럽니까? 오.
그러니까 네. 시간을 관리하고 이건 사실 다 또 농업이랑도 다 연결이 되는 거고 네. 이 시간을 관리를 하는 거를 이걸로 했다면 작용루로 이제 했다면 하늘을 주관하는 하늘의 작동 원리를 네. 알게 되는 건 혼천이라고 하는 기계로 합니다. 근데 이 혼천이가 사실 어떻게 장영실이 만든 혼천이가 지금까지 아마 남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영화에는 그 마지막에 부수고 태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 첫눈에 예, 천문의 마지막에 왜 하늘 천자의 하늘을 왜 니네들이 하고 나중에 그걸 한번 죽고 막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미스터리한 죽음과 네. 연결되는 거죠. 연결시키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렇지는 않고요. 영화에서 그렇다. 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따지면은 훈민정음 했었던 걸로는 전쟁 나야 됩니다. 그지. 훈민정음 만들었었던 걸로는 전쟁 나야 돼요. 이거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겁니다. 중화의 어떤 그걸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지금 이 풍속도 다르고 풍토도 다르고 이거 다른 여기에서의 하늘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지 천자의 권위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네.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더 잘 살아야 되니까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이 왕조 나의 왕조가 나를 기준으로 돌아가는 걸 이해해야 하니까 네. 이 혼천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작용루라는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하늘도 주관하고 내가 이 자연 원리도 내가 주관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아낍니다. 장영실은 세종한테 참 되게 중요한 존재였어요. 그만큼. 그런데 숙면에 들기 어려워서 베개를 여러 번 바꿔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브레인 슬립 베개 소개합니다. 브레인 슬립 베개는 독자 개발된 신소재 E-코어를 사용한 코일 같은 독특한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딱 보기에도 바람이 잘 통할 것처럼 생겼습니다. 이런 통기성 때문에 베개를 아무리 오래 베고 있어도 머리에 열이 안 나고 땀이 나지 않습니다. 머리가 시원하니 자다가 깨지 않고 쾌적하게 잘 수가 있고요. 잠자는 25%의 인생에 투자해서 깨어있는 75%의 인생에 활력을 선물해 보세요. 지금 베개를 구매하신 후 배송 메시지 M장기획 또는 역산의표 그놈을 적어주시면 추가 사은품을 함께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검색창에서 브레인슬립 검색해 주세요. 네, 자 여러분, 날씨 더워지면서 이제 저는 에어컨까지는 아니지만 선풍기, 서큘레이터 같은 거는 조그만 거 틀어놓고 자거든요. 네. 근데 와 서큘레이터까지 트니까 더 시원해. 더 시원해. 여름일수록 이제 진가를 발휘하는 베개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무조건 하나 더 장만해가지고 껴안고 자려고요. 너무 좋더라고. 저도 지금 안고 자고 있어요. 대고 안고. 너무 시원합니다. 네. 네, 여름철에 극강의 효율성을 발휘할 것 같아요. 브레인 슬립 베개. 그리고 이 독특한 텐션이 진짜 그물 침대에 자는 것 같은 느낌을 선사하거든요. 네. 자, 여러분 꼭 한번 베개 이것저것 써봤는데 나랑 맞는 거 찾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브레인 슬립 베개. 이 가격대가 좀 있는데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브레인 슬립 베개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산삼순백에서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만든 산삼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은 알지만 금전적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요. 잔탄검,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 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산삼 70%의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해서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 제로고요.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햇섭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에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세요. 산삼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돌고 있으니 검색하실 때 꼭 산삼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 부탁드립니다. 전화는 1666-1080입니다. 네, 자 산삼 시대. 네. 이거 아까부터 먹고 싶었는데 네. 참느라고 달달해요. 계속 만지작 김전쌤이랑 이제 만지작. 배상훈 교수님 바로 한 번씩 저도 들었고. 이렇게 가방에 여기 네. 보시면 산삼시대 딱 들어있거든요. 저도 거의 출처가 어디예요, 그거는? 여기 구매는 회사 아닌 여기 사무실 거 아니에요? 구매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네. 거 봐. 깨 측면 넣고 다니잖아. 측면 넣고 다녔잖아. 측면에 넣고. 하지만 이렇게 꼭 챙겨 다닌다는 거. 네. 정말 박가영 아나운서 정말 저 가방 볼 때마다 네. 정말 그 모든 그 버리는 게임 아이템으로 나간다는 게 느껴집니다. 한 달만 아이템 손 끊어도 제가 명품 가방이 없거든요. 근데 명품 칼은 많아. 명품 방어 장비나. 저 가방은 우리 엄마 사줘도 싫어할 것 같아요. 정말 뚜렷한 친구입니다. 네, 산삼 시대. 네.
자, 진짜 이게 막 먹기도 편하고요. 맛도 새콤달콤하니 맛도 괜찮고 효과도 좋습니다. 산삼 순백은 선물하시고 나한테는 이렇게 산삼 순백까지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산삼 시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산 아니죠 이거 지리산입니다. 네, 지리산.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산양산삼으로 만든 산삼 시대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산삼 시대였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맛집 안성코다리에서 밀키트를 출시하였습니다. 매장 주방에서 만드는 방식 그대로 요리하여 완전히 조리된 식품으로 물을 조금 넣고 데우면 끝이라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코다리찜을 즐기실 수 있고요. 안성 코다리 조림은 인위적으로 자극적인 매운맛이 아닌 자연스러운 매운맛을 느낄 수 있도록 청양고추만을 사용하여 매운맛을 냈으며 최상급 코다리를 사용함으로써 비린맛이 없고 해동 후 조리 시에 식감이 떨어지지 않아 드셔보시면 놀라운 맛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맛있게 매콤하여 한 끼 식사는 물론 술안주로도 제격입니다. 사랑하는 분들에게 맛있는 한 끼 식사를 선물하세요. M장기의 광고 기념으로 3개 묶음 6인분 구매 시 추가 할인과 무료 배송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 코다리였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고. 맛있어요. 네, 제 가족들한테도 보냈는데 너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식감도 좋아요. 술안주. 그러니까 제가 보내드린 분들마다 다 너무 맛있다고 극찬해 주셔가지고 막 계속 선물 보내고 싶은 마음이 막 들 정도로 만족도가 너무 높습니다. 진짜 맛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제 지인 중에 코다리찜 진짜 좋아하셔가지고 맛집만 찾아다니신다는 분한테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그분도 인정해 주셨어요. 안성 코다리 하니까 바로 아시더라고 근데 또. 네. 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즐기는 안성 코다리 명품 코다리의 맛 꼭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안성 코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는 아니죠. 이유는 다 알고 있죠. 그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아녀 사건이라고 네. 이제 오프닝에서 얘기했었던. 네. 아녀 사건입니다. 여가 수레죠. 여. 이게 일단 부서진 정황이 나오지는 않아요. 부서진 정황도 안 나오고요. 아녀가 무슨 모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아녀가 부서졌다는 것 하나. 두 번째, 이 아녀가 부서졌기 때문에 제작을 감독했던 장영실이 의군부에서 국문을 당했고 네. 장을 맞는 걸로 처벌을 받았다. 네. 여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아녀가 뭐냐? 네. 요때만 나와요. 이 아녀라는 표현은 요때만 나와요. 아 그럼 혹시 새로 개발한 어떤 건? 그 요런 상상하기 너무 좋은 거죠. 어... 왜냐 여가 사실은 아녀. 그 안경 여드름인데 요즘은. 아니요 돼. 배까지 붙어야지. 죄송합니다 선생님. 예. 다 빨리 가시죠. 네네. 예, 시간이 없습니다. 예. 가는 가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왕이 궐 바꾸러 갈 때 타는 가마. 네. 그러니까 말이 끌 때도 있고 사람이 끌 때도 있는데 어쨌든 가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 그 가마. 그 연이라고 표현할 때는 궐 안에서 근거리를 옮기는 가마를 연이라고 하고 연은 사람이 좀 멀리 갈 때 매는 가마를 여라고 해요. 그런데 요 기록에만 네. 편안한 안자를 써요. 원래는 대여 혹은 소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네. 근데 여기는 아녀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상상하기 좋은 거죠. 그렇죠. 새로 뭔가 막. 다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왕용 킹용 리무진 만들려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진짜. 그거에 상상력을 많이 붙인 어떤 분은 작가분이신데 이거를 바퀴 달린 가마.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 약간 자동차의 시초가 될 만한. 장영실이 만든 새로운 물건. 네, 뭔가- 최초의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국뽕을 상상을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아까도 말했지만 세종의 한계는 조선의 한계고요. 세종의 치적은 조선의 치적입니다. 네. 또 우리가 안가에 불러서 이제 여성분들과 놀았던 적이 있으니까 안년 혹시 추가로 탑승하는 분이 저 두세 분이 있는 2인승. 2층, 3층. 추가로 탑승하는 분이 계시지 않았을까. 왕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몸이 안 좋을 때 타시더라고요. 아. 몸이 많이 안 몸이 좋을 안 때. 좋으니까 더더욱. 이 반동을 받아줄 수 있는 에어서스를 넣어. 이거 에어서스 감당할 존나 수 중요합니다. 있겠어요? 세종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에어서스는 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감당 가능한 거예요 지금. 네.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세종대왕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세종대왕. 그거를 구현해줄 수 있는 장영실 둘 다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게 불경죄냐? 영모죄지. 불경죄면 그거 아니냐, 아녀가. 그렇네.
야, 다시 한번 선생님께 말씀드리자면 베로이 포에버. 보통 우리가 이런 걸로 장난치면 싹 빠져 있거든요. 가마가 부서졌다는 건 특히나 어가 행렬에서 가마가 부서졌다는 건 나라가 부서진 겁니다. 아, 그쵸. 왕이 나라니까. 네, 네. 나라가 부서진 거예요. 어.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랬더라고 상상하기는 좀 힘들고 아무튼. 네. 근데 언제 그렇게 됐냐? 이 날에 그 굉장히 좀 흥미로워요. 이 날 자체가. 어. 일단 이거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어디 온천 여행? 온천 여행을 하다가 가거든요. 이 강원도까지 갈 예정이었습니다. 강원도까지 가는 여정 중에 이천에서 온천욕을 하러 가는 거예요. 세종이 온천욕을 하러 그 갔는데 이천은 제가 태어난 이천입니다. 온천이 있습니다. 그게 뭐 좋다고. 예. 근데 이때 또 비가 엄청 와요. 땅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뒤 기록들을 보면은 계속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여기 오래 머물면 안 된다. 여기 너무 험지다. 네. 빨리 이동해야 된다. 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아녀가 부서졌다는 거예요. 나무가 물을 먹었나 보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더 그거는 뭐냐면 부서진 상태예요. 네. 근데 세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공할 때는 평강 이남에서는 아녀를 탈 수 있을 것이고 평강 이북에서는 길이 험하고 산이 막혀 아녀를 타지 못할 것이나 그 중에는 더러 평탄한 길이 있다. 지난번에 올 때는 수레를 잘 제작하여서 도중에 부러지고 허물어졌으니 지금부터라도 그걸 잘 마련한다면 다시는 그렇게 부러지거나 망가지는 것을 방비할 수 있을 것 같다. 너른 마음으로 이해했네. 네. 세종은. 만약 열을 타고 돌아간다면 그것을 메고 갈 인부가 되게 한 500명 정도 소요될 것이니 이 근방에 있는 가까운 고을 백성도로 오게 하면 어떨까? 이 말은 부서졌는데 평탄한 길을 갈 때는 또 열을 쓰자는 거야 아녀를. 소쿨하게 얘기를 했네. 살짝 부서졌나요? 아무도 목이 알 수 없습니다. 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게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부서졌던 거를 책임자 찾아라. 장영실이다. 장쳐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니 시범운행 중에 부서졌을 수 있겠네. 세종이 타진 않고. 그러니까 세종도 쿨하게 있겠지. 왕이 타고 있다가 만약에 밑으로 이렇게 왕이 떨어졌으면 이건 그냥 무조건 사형 아닙니까? 사형?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아주 엉망진창인 영화라서 문제가 굉장히 많은 영화지만 그 한석규 씨랑 네. 그 최민식 씨가 했던 천문. 네. 아주 문제가 많은 아 그래 역사적 고증을 고증을 아예 안 한 거라고 봐도 될 정도. 안 봐가지고 나는. 그냥 상상 사극이구나. 얘기는 재밌어. 판타지 사극. 근데 이제 거기는 아마 한석규 씨가 제가 그 예고편 보니까 그 네. 가마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로 나오는 걸로 봐서 아마 타다가 부서진 걸로 그리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저 영화는 안 봐서. 근데 기록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혹은 장영실이 아녀를 감독하여 제조함에 삼가 견고하게 만들지 아니하여 부러지고 부서지게 하였으니 형률에 의거하여 장 100대를 쳐야 될 것이며 나머지 뚝뚝뚝뚝 뭐 누구는 80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혹은 조순생은 아녀가 견고하지 않은 것을 보고 장영실에게 이르기를 반드시 부러지거나 부서지지는 않을 것이요라고 하였으니 형률에 의거해서 장 80개를 쳐야 된다. 그런데 처벌받는 사람은 조순생이 아니라 장영실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조순생 씨는 나중에 또 복귀를 해요. 아. 근데 장영실은 그러니까 이 말을 한번 유추를 해보면 최고 감독을 했었던 사람은 아까 이 조순생인데 네. 이 친구가 보고 이 정도면 안 부러져. 괜찮아 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이 새끼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후손도 책임자가 명백하게 있었네. 네. 근데 장영실은 이후에 기록에서 안 나오고 조순생은 나오거든요. 이건 뭘까? 이건 뭘까? 그럼 여기에 많은 상상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 이거는 노린 것이다. 장영실을 제끼기 위한 무언가 음모론이 이제 더딥히고 더딥혀지면
노비였던 것도 사실은 노비가 아니었고 아. 상상력이 덧붙여지면은 말도 안 되는 그림들이 그려지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되게 쉽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나는 신분이 미천해서 이런 사건까지 벌어졌는데 버틸 힘이 없었을 버틸 힘이 없었던 거. 좋은 명분이 된 거죠. 네. 네, 날리기 좋은 명분.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장영실이 실증 났을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이거 공무원질 못 해먹겠다. 아, 힘들다. 그다음에 나이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네. 나이 모르거든요. 나이가 이제 그때 그만큼 많이. 고령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상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상상하기 좋지. 붙이다 보니 이제 그렇게 설계당했다라고 생각하기 너무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천문이란 영화들이나 이런 것도 이제 나온다라는 건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해야 되는 건 일단 사실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조선의 과학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런데 그 한계 안에서 조선의 표준과 기준을 만든 사람은 세종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생각해낸 어떤 이론적 토대를 현실화해 준 사람은 미천한 신분으로 추측이 되는 장영실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만나서 대단히 역사적인 콜라보레이션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보고 오 저거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과학기술의 총화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각자 그 장영실의 이 마지막 퍼즐 하나를 각자의 뇌피셜로 한번 마무리해보고 마무리하죠. 자, 박가연 아나운서는 곤장 맞다가 어. 너무 연령이 많아서 노쇠하신 나이가 관계로 많아서. 죽지 않으셨을까 조심스럽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그쵸, 있어요. 그쵸, 네. 예. 우리 신검지 작가의 의견은 본인의 의견도 여기 대본에 남겨놨어요. 근데 굉장히 천박한 언어로 표현해놨어요. 꿍딩이 시계 맞고 빵댕이가 성하지 못하여 앉아서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거 엎드려서 네. 신검지 작가답죠. 네, 신검지입니다. 네. 이름 가리고 써도 신검지가 쓴 것처럼. 자, 궁딩이 시계 맞고 빵댕이가 성하지 못하여 일을 못했을 것이다. 신검지의 의견입니다. 자, 우리 교수님은 장영실과 같이 일했던 기술자들은 어디 갔을까? 그랬다고 보면은 집단적으로 사라지졌나? 이 생각은 또 못했네. 고민을 할 거면은 집단적으로 사라졌다고 하면 그 집단 자체를 팀 전체가 추출당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 팀 자체가 사라지게 할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됐다. 왜냐하면 세종의 조정에서 이제는 이 몫이 다해갖고 집단적으로 이주시켰을 수 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결국이 사라진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약간 부처가 축소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 보통 막 북한 얘기하면은 당과 군부가 대립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기술 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성리학 쪽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군사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몰빵되니까 뭔가 예산이라든지 뭔가 관심이 이걸 빌미로 기술 부처 전체를 축소하는 시키는 방향으로 알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세종 다음의 왕이 되는 문종도 네. 과학에 대한 관심이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축소시킨 거 아니야. 참고로 네. 치고기를 만드는데 가장 네. 역할을 많이 한 사람 문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일찍 죽었다는 얘기가 있을 네. 정도로. 아 김태우 씨. 네. 네. 김대우 씨 그렇죠. 그럼 아니야. 저기야. 김태우 씨 아니에요? 뿌리 깊은 나무에서는 저기야. 누구지? 문종이 누구로 나오셨죠? 아 저는 제가 말하는 그 영화 관상에서 관상에서 이제 김태우 맞아요. 씨였고 뿌리 깊은 나무를 제가 안 봐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두 분과 좀 다른 길로 가야 되니까 본인 스스로 자괴감이 크지 않았을까?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세종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가마를 만들었는데 장영실 레벨로 해서 가마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내가 만든 가마를 타다가 그 왕이 다칠 수도 있을 뻔한 이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는 거에 자존심이 엄청 상한 거지. 스스로 스크래치. 그거 굉장히 합리적인. 그러니까 최고의 조선 최고의 테크니션이자 과학자인데
자존심이 너무 야 이제 내가 은퇴하겠구나 이러고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스스로 스스로. 물러났다. 너무 네. 훈훈하네요. 이렇게 저렇게 해야 그게 방송이지 마. 아니면 기술자니까 이거 뒤늦게 돈 맛을 보신 거예요. 아, 장사로. 쫙 만들어서 쫙 저작거리 팔면 그냥 막 그래서 일주일에 집 한 채씩 탁탁탁. 막 치고기 막 전국에 돌리고. 영으로 망명했다. 그럴 수 있죠. 네. 상상은 자유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역사 에피셜 그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